네, 안녕하세요. 전 덕다이버 한승우. 네, 안영찬. 예, 황윤상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황윤상 매니저님 모시고 저희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현재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얼마나 됐죠? 펀드 매니저로 그러면?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반 정도요? 예. 그럼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86년생 34살입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연차만 들었으면 좀 이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원래는 어떤 일 하셨나요? 원래 저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1년 일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2년 반 정도 일하고 자산운용사에서 1년 반 정도 지금 일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실례지만 그 벌이는 어떻게? 사실 연봉이 이게 되게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희 업계에서는 테이블이 없고 일단 저희 회사 안에서도 테이블이 없고 대략적인 수준은 이제 대기업 정도 수준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고 그 대기업에서도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급이 어느 정도 급으로 되시나요? 대기업에서요? 네, 대기업 연봉 기준으로. 대기업 연봉 기준은 사실 그 연차별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급으로 보면 사실은 비슷한 직급에 비슷한 연차에 비슷한 연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급으로 일을 하는 건 시스템은 아니고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 설정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져가는 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또한 연봉 그 회사마다 이게 전부 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네네. 그냥 계략적으로 드리면 뭐 연봉의 50%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연봉의 100%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사이에서 되게 다양하게 좀 존재하고 아, 있습니다. 이게 계약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기본급은 사실은 그 협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이 있고 왜냐면 각자의 커리어도 너무나 다르고 다들 저희 다른 분야에서 다른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기본급도 사실은 많이 좀 다른 편이고 이제 그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그 해의 장사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상위 10%는 어느 정도 봅니까? 상위 10%는 무한대인가요? 상위 10%는 제 직급대에서 보면 그래도 한 장 넘게는 가져가는. 한 그러면- 장이면 1억 넘게. 예. 그럼 뭐 실제로 그러면 이제 복지는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저희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는 사실 자산운용사가 되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대기업 계열의 자산운용사는 사실은 대기업에 대한 복지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은 독립계 전문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복지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복지 말고 근무 환경도 사실 복지잖아. 근무 환경은 사실은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기업에 있는 자산운용사라고 치면 그 대기업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좀 약간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팀, 자기만의 또 비즈니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유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만 잘하면 예, 뭐 나머지는 맞습니다. 알아서 편하게 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 칼퇴는 당연히 안 되는 건가? 그것도 약간 분위기마다 다른데 저희는 사실은 좀 앉아서 페이퍼워크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제 이쪽 분야 저쪽 분야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저녁 자리도 사실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렇게 치면 사실은 그것도 야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빨리 마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 일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출근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 일을 사실은 조금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역할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위에 있는 팀장님이나 뭐 본부장님이 이제 일을 소싱을 해오시면 저는 이제 그거를 엑셀로 분석을 많이 한다던가 PPT로 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마케팅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런 페이퍼워크를 안 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 만나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걸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일을 따오는 거는 아직 네 레벨에서는 아니야? 주도적으로 네가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은 저도 일을 따오기도 하고 제가 따와서 일을 뭐 하다가 좀 뭐 마지막에까지는 간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한테 일을 많이 접수되는 편이고 사실 간평 법인에서 있을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채널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들어온 일은 저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면서 좀 힘든 점이나 즐거운 점이 뭐 예를 들어 있을까요, 이제?
사실 힘든 거는 좀 되게 제가 전에 회사랑 좀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의 일만 끝나는 일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모든 걸 저 1부터 10까지 다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도 소싱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이런 제 전반적인 모든 걸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업도 사수랑 부사수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알려주고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개별로 다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수 부사수라고 딱 개념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이 있고 또 제 팀장님이 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업은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따오는 거 아니면 거기서 뭐 분석하는 거 그리고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거를 분업 시스템은 없어? 분업 시스템이라고 나눠져 있진 않아요. 다들 페이퍼워크는 제가 많이 하고 이제 소싱은 위에서 펀드레이징도 위에서 많이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때? 힘든 일이지만 재밌는 즐거운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되게 라이브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왜냐하면 전에 회사도 그렇지만 시장 마켓에서 이제 백오피스 같은 일을 했다면 여기서는 진짜 제가 원하는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저걸 산 다음에 어떻게 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하는 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확실히? 이 프로세스 안에 감정평가가 달려 있어요. 저희가 프로세스가 이제 그 부동산을 매입한다던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산 재평가를 한다던가 실제로 지금 자산 재평가를 하고 있는 펀드 설정에서 자산 재평가를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 첫 번째 직장에 있는 동료분과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람찬 경험담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사실 이게 펀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세스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펀드를 하나 이제 설정할 때 위에 저 이제 선배들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아이를 낳는 그 정도의 고통을 갖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 펀드를 하나 설정하고 나면 진짜 정말 이제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 작년에도 이제 펀드를 저희 팀에서 3개를 이제 만들었는데 할 때마다 좀 펀드를 설정할 때마다 보람을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펀드 매니저에서 어떻게 보면 대체 투자라는 틀 안에 있는 하나의 분야인데 사실 이 일을 하려면 저희 회사에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 공채를 하진 않습니다. 공채를 하진 않고 다른 경험을 좀 쌓다가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 주로 저희 회사 구성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고 저희 회사에도 물론 감정평가사 또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있고 PM 회사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정확하게 말해서 물리적인 이제 자산관리 회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회계법인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커리어를 쌓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착지로 약간 정착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종착지라고 하면 약간 이 부동산 업계의 끝판왕?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쨌든 여기에 뭔가 생각을 자기 철학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펀드 매니저로서 이제 어떤 펀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업계에 되게 오랫동안 있으시면서 좀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 좀 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지금 부동산 펀드라는 게 만들어진 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래는 안 됐고 지금 특히나 이제 대체 투자 쪽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펀드 매니저들은 원래부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제 이쪽 분야는 이제 갓 태동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업황이 크게 비전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새로운 직업 쪽에 가깝네요, 이거는. 역사가 오래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 중에 나는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생각 많이 들거든.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게 수익률이 안 좋은 시장에서 되게 고생한다? 차라리 해외로 나가서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들이 인기가 실제 많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한국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좋다고 보는 거야? 사실 업황 시장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사실 저는 외국계 투자자들도 좀 많이 만나러 다니는 편이긴 한데 외국계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되게 좀 흥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저희 자산들을
투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편. 어떤 사람들이 적성에 맞고 아니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지 좀 알려줄 수 있어? 사실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금융 쪽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좀 적극성을 띠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너무 사실 이 직업이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기를 나선다거나 그런데 좀 약간 적응이 안 되시면 사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퍼워크 이런 거보다 사실 딜을 따내는 거는 역시 사람을 만나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 대인관계 잘 맺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나도 부동산 쪽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 부동산 쪽에서 인간관계는 음. 내가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막 까불고 막 친해지고 이런 거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네, 부동산 펀드 매니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편으로 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